네, 안녕하십니까. 3일차 세부 영역별 우수성과 발표 컨벤션 B홀의 좌장을 맡은 인하공업전문대학의 변창호 단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안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 전주 비전대학교의 혁신지원사업 우수성과 발표를 좀 경청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안산대학교 김태욱 단장님으로부터 안산대학교의 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대학교 김태욱입니다. 예,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 안산대학교의 혁신지원 사업의 어떤 뼈대라고 볼 수 있는 저희 AU윙스 역량기반 교육과 역량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저희 시스템 운영 사례 그리고 저희가 3년 동안 혁신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그만 결론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사회가 변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뀐 부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역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역량은 직무에서 어떤 많은 성과,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그 차이를 만들게 된 게 과연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요인을 활용 가능한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 모델링이라는 것도 많이 하셨을 건데 어떤 교육에서 지표 혹은 중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체계하는 것들이 역량 모델링일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들에서 역량 모델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학의 핵심 역량을 교육의 성과로 설정할 경우 대학의 미션, 비전, 그리고 교육 목표 인재상 등 그리고 핵심 역량 그 밑에 하위 역량 간의 어떤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 도출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역량을 도출할 때 대학의 특성, 학과의 특성에 따른 어떤 역량 조사, 그리고 교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 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역량 도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이 혁신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이런 핵심 역량들을 도출하고 진단 도구도 개발하고 그리고 대학의 교육 목표 크게 연계한 인재상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 이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들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런 고민을 반영해서 정규, 비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절차나 이런 것들은 대학마다 나름의 절차를 잘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 역량관리 시스템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역량 기반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마다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역량에 대한 이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이 설정하는 방향성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름의 교육과정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전체 혁신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학의 혁신지원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는 조금 일찍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혁신지원사업이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줄 아는데, 저희는 조금 교육과정이나 역량에 대한 고민을 비교적 조금 일찍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TF를 구성해서 저희 대학의 교육 목표 인재상에 부합하는 대학의 핵심 역량을 도출했습니다. 뭐 방법론들은 다들 잘 아실 거니까, 그것보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대학의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과연 뭐 학생들이 안산대학교에 들어와서 졸업할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역량을 도출했습니다. 그 바람직한 졸업생의 모습, 그게 저희 대학의 교육 목표 비전을 반영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대학은 사명, 교육 목표, 인재상, 그리고 핵심 역량을 윙스 역량이라고 5가지를 도출했습니다. 웰리스 역량, 융복합 창의 역량, 아이디어, 니즈, 현장 실무 역량, 글로컬 소통 역량, 서비스, 봉사 나눔 역량, 이상의 5가지를 머리 글자를 따서 윙스 역량이라고 하고, 학생들이 이 역량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부르기 쉽도록 윙스 역량 이렇게 명명하고, 정의를 인재상과 연계해서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하위 역량까지 도출하고, 하위 역량까지도 정의하고, 하위 역량에 따라서 여러 행동 지표, 행동 사례들을 도출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TF에서 열심히 도출했고, 조금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행동 지표나 행동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그 흐름을, 그 변화가 도출한 지 제법 됐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 모델, 저희는 A윙스 역량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역량 모델은 크게 이 대학의 핵심 역량이 제일 아래쪽 티어에 깔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의 핵심 역량은 학생들이 적어도 안산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모습이면 좋겠다. 웰리스 역량 같은 경우는 앞서 정의나 허위 역량의 정의도 있지만, 학생들이 적어도 자기 몸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웰리스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융복합 창의 역량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학생들이 적어도 이 친구는 다른 분야랑 엮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 괜찮은 생각들을 하네? 이런 모습. 그리고 현장 실무 역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인 자기 직무에서 어떤 능력들을 갖추기를 바랬고, 그리고 글로컬 소통 역량 같은 경우는 세계화라는 거를 거스를 수 없는 이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하다못해 대화까지는 되면 좋겠지만, 외국인과의 대화가 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자기 직무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정보들은 좀 찾아볼 수 있게 영문으로 된 것들.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 상사들이 얘기할 때 이 친구는 말이 통하네, 말귀를 알아듣네, 적어도 이런 모습은 좀 갖출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션 스쿨이라 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그리고 핵심 역량을 도출했습니다. 그게 제일 아래쪽 티어에 깔려 있고, 그리고 입직 초기에 갖춰야 될 역량들을 직업기초 역량으로, 그 위에 티어는, 제일 상위 티어는 직무 역량은 학과마다 해당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 모델 같은 경우는 상위 티어로 갈수록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대신 모델의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전문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이를 진로 설정을 하고 역량을 진단하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고 진로 상담까지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졸업할 때 이 역량을 기반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역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A윙스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진단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정규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 그리고 학생의 이력 관리, 그리고 교육 성과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를 얻어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A윙스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부서 중심으로 봤을 때 부서에서 이 역량 모델 기반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의 대학 생활, 진로 설계, 실전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 상담, 취업 상담,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교수나 관리자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의 역량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스스로가 자기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수강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진로 설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해당 부서에 따라서 이제 관점을 좀 달리할 수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 보면은 이 시스템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는 상담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커리어를 개발하고 이력을,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역량의 진단 도구들을 개발하고, 바로 적용하기 전에 2018년에 학생 역량을 진단의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 진단을 온라인으로 한번 시행해 봤고요. 핵심 역량 시범 진단한 결과 저희가 대학의 핵심 역량 5가지 영역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건 계열별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학과별로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시범 진단이지만 이 결과값들을 교육과정 개편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위 역량에 대해서 어떤 역량들, 진단 문항마다의 하위 역량별로 좀 매칭이 돼 있어서 우리 학생들은 2018년 신입생 같은 경우는 봉사 나눔의 공동체 의식이나 협력, 나눔, 배려는 높게 나고, 글로컬 소통 역량 중에서도 다문화 수용 능력은 좀 높게 나타나고, 외국어 능력은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럼 외국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설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에 신입생 대상으로 본진단을 진행을 했는데 응시율이 생각보다 좀 83.59로 좀 높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새내기들 대상으로 대학 생활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목이 있는데, 해당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저희는 일단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과목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전임 교수님이 들어가서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 무엇을 의미하고 니네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해당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수강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안내하고 그 해당 수업 시간 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진단을 실시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진단율도 응시율도 높고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진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학생이 핵심 역량 진단 결과를 보는 화면인데 뭐 대학 전체 평균이라든지 학과 평균이라든지 본인의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 높은데 융복합 창의 역량이 그나마 제일 좀 낮게 나타납니다. 그다음 이 친구는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융복합 창의 역량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핵심 역량 진단 화면이고 2019년도 역시 분석을 해봤고 진단한 종합 결과가 학과별로 저희가 뭐 다양하게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으니까 학과별로 뽑아보고 하위 영역별로도 좀 편차를 살펴보고 이런 진단 결과 값들을 바탕으로 뭐 글로컬 소통 역량이 조금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교과목이라는 교양 교과목을 좀 확대하고 그걸로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소통과 공감 능력이라는 온라인 교과목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은 외국어 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확대 시행했습니다. 정규로 편성하면은 좋았겠지만 저희 뭐 각 대학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정규로 외국어 교과목을 좀 늘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의 수준별로 좀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게 비교과 프로그램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창의 역량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해서 19개의 융합 전공 교과목을 개발하고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핵심 역량뿐만 아니라 직업 기초 역량 진단도 저희가 자체 개발한 진단 문항들로 진단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마찬가지로 핵심 역량 직업 기초 역량과 연계한 정규 교과목 개편 근거 자료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의 근거로 삼고 있고 이 진단이 그냥 사전 진단뿐만 아니라 졸업 대상자들을 사후 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서 뭐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분석한다든지 향상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를 통해서 교육과정 정책 수립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기초 역량 같은 경우는 직무별로 해당 직무에서 조금 필요하고 중요한 직업기초 역량들이 좀 상이하게 나타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직업기초 역량은 10가지 기존의 직업기초 능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걸 모두 진단하는 건 사실 학생들에게도 부담이고 해서 학과별로 좀 중요한 주요 중점 교육해야 될 직업기초 능력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시스템에서 문항별로 살펴보는 것은 그 하위 역량별로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역량들이 뭐 학생들이 높고 낮은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과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학과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역량이 조금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학과별로 좀 분석하고 사전 사후 결과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예를 들어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럽게도 저희가 아까 미션스쿨이라고 말씀드리고 학생들의 인성에 관련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다른 역량보다 직업윤리 역량이 그다지 향상되지 않은 것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진단 결과를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하기 위해서
정규 교과목에 이 해당 역량들을 좀 매칭시키고, 그리고 그러면은 전체 교육 과정에서의 핵심 역량이라든지 직업 기초 능력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고, 모자란 부분들은 좀 더 정규로 편성하거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거나, 이런 자료들은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하고 연계해서 뭐 자기 개발과 조직 이해라든지 뭐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목을 공통으로 개설한다든지 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핵심 역량 기반의 교육이 저희 전체 혁신 지원 사업의 얼개인데, 이 중심에서 뼈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는 조금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화면들을 조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기초학습 진단에서 미달자들은 해당 부서 교수학습 지원센터로 데이터가 넘어가고 기초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수강을 유도한다든지, 각종 해당 핵심 역량 진단 그리고 개발 현황을 학생들이 조회할 수 있다든지, 비교과 프로그램을 역량 중심으로 검색하고 수강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만족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종합 평가까지 여기 시스템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 학생들의 직업 기초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상담 관련된 부분, 학생이 역량 개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초기에 하고,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구조화해서 좀 편하게 이력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자기소개서, 그리고 마지막에 역량 포트폴리오가 나올 때 이 시스템에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손쉽게 역량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꾸며본다든지, 취업 관련 상담, 지도교수 상담, 전문 상담 연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결론 및 시사점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를 통해서 조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량 기반 교육의 성과 관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역량 모델 기반으로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역량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진로 지도, 상담, 취업 지도 등이 체계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교육 성과 관련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의 근간을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상 디테일한 내용들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 관리 시스템을 맞춤형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으로 고도화하면서 행정적, 기술적으로 체계화를 좀 이루어가고 있는 안산대학교의 역량 기반의 교육 혁신 사례가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 안산대학교에서 보여주셨던 이 우수 사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좀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청암대학교 김현나입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각 부서의 프로그램들을 서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각 부서에서 뭐 실창업이나 아니면 교사학습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역량 기반으로 분류돼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초에 전체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부서에서 역량과 매치한 저희 계획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좀 받고 해당 역량에 대해서 잘 매칭이 됐는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는데 검토하고 부서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시스템상에서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산대학교 노재준입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안산대학은 지금 IR 센터가 잘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R 센터에서 지금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교육 성과에 관련 분석 관리는 저희 교육혁신전략실이라는 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성과혁신센터라는 뭐 어떻게 보면 IR의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시범 운영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 교육 성과에 관련 데이터들하고 성과관리 시스템하고 연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이 되고 나면 저희가 엑셀로 지금 막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에서 엑셀 자료를 받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연계돼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요인 분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적 향상을 보인 학생들이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들었고 그것들의 효과성이 무엇인지라든지,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의 해당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많은 좀 궁금증이 있으실 거로 보이는데, 예, 우리 브레이크 타임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의응답을 좀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안산대학교의 김태욱 단장님의 발표 잘 경청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우수 사례 발표는 우리 울산과학대학교의 김현수 부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수 부단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김현수입니다. 예, 저는 오늘 전문대학 혁신성과 발표 중에서 교육혁신 쪽의 울산과학대학교의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울산과학대학교 연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1973년에 개교해서 중간에 이름이 몇 번 변경이 돼서 2011년에 교명이 울산과학대학교로 변경된 후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학교의 비전과 혁신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학의 비전은 고등직업교육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전문 직업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해서 성실한 직업인, 창의적 직업인, 봉사하는 직업인이라는 인재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이번 혁신지원 사업에서 가장 크게 준비한 시스템 중에 하나가 클로버라는 시스템인데, 지금 혁신지원 사업 진행하면서 역량 기반으로 모든 교육 과정이 넘어오면서 이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측정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걸 고심을 하다가 도입한 시스템이 클로버 시스템입니다. 클로버 시스템을 통해서 융합, 창의, 협업, 도전이라는 4가지 핵심 역량을 선정을 하고, 각 학과별로는 학과의 특성에 맞는 직무들을 선정을 해서 이러한 직무 역량과 핵심 역량을 관리를 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역량이 졸업 시에는 더 발전을 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 사업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학교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자기주도적 실천 직무 지식 창출 역량 강화와 개방형 강화를 통한 산업협력 혁신 및 성과 창출,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가치 창출, 생태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 하에서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 그리고 산업협력의 혁신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학교의 조직들이 개편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혁신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편이 됐던 게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산업 기반으로 운영을 하던 선진직업교육센터를 개편해서 미래혁신기술센터를 새로 개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 인력들을 각 부서마다 영입을 해서 혁신지원 사업 성과를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적인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가 진행한 혁신지원 사업의 자율지표 중에서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혁신지원 사업 전에 학교나 주변 교육 환경의 분석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진행했던 내용이 혁신지원 사업 이전에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4년제에 대비해서 공개 강의에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 기준으로 공개 강좌를 운영하는 전문대학교는 대학 알림이 공시자료 기준으로 해서 6개 학교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4년제에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K무크 같은 경우에 참여대학이 2018년 기준으로 1개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볼 때 18년도에 저희 NCS에서 역량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또 전체 사회가 4차 산업혁명 대응하는 직업교육의 초창기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들은 핵심 기술교육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공개 강의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 유시무크라든지 유시무크는 저희 학교 울산과학대학교의 공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KOCW를 일단 먼저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우수 콘텐츠들을 확보를 해서 K무크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좀 자세하게 환경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기준으로 울산과학대학교의 대응력을 살펴보면 공학계열과 비공학계열 그리고 스마트러닝, 지역 산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학교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4차 산업혁명,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공학계열에서 잘 하고 있었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로 하는 신산업이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최신 기술로 교육과정이 넘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비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직무교육은 잘 진행하고 있지만 요즘 코로나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추어서 디지털 역량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스마트 러닝 같은 경우에 콘텐츠나 인프라 등은 저희가 이전에도 블렌디드 러닝이나 플립드 러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산업이 제조산업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제조산업 기반이다 보니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산업 이런 부분에 저희 학교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분석을 토대로 해서 키워드를 도출을 하였는데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팅, 코딩, 인공지능, 그 다음에 AR, VR 이러한 키워드를 도출을 하였고요. 스마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의 교육 품질 관리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산업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제조산업 기반의
전통적인 제조산업 기반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산업들을 모아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러한 플랫폼 교육과 창의 융합 교육을 키워드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센터를 변경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는 미래혁신기술교육센터를 2020년도에, 그리고 창업창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창업창직 교육센터를 19년도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스마트러닝은 혁신지원 사업 진행하면서 2019년에 스마트러닝 운영위원회를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는 이제 원격 수업이 강화되면서 원격 수업 운영위원회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각 구축된 조직별로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규정과 함께 구축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인 인프라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는데요. 미래혁신기술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담 인원을 2명으로 배치를 하였고, 새로 영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창업창직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창업창직에 관련된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스마트러닝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제작 역량 강화를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전담 직원을 2명을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2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의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자율성과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번호는 미래형 교육 활용 지수로 해서 미래형 교육 강좌 개발 달성률과 교육 강좌 수강생 지수를 활용 지수에 포함을 하였고요.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수하게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었던 미래형 교육 강좌 중에 교육 강좌들을 선별을 하여서 UC, 무크, KOCW 강좌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수강하는 수강생 지수를 교육 활용 지수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전 SCK 사업과 연계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SCK 사업에서 센터 교육 이수율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기반의 프로그램 총 교육 시간을 지표로 설정을 했던 것을 확대하고 강화하여서 미래형 강좌 개발 건수와 미래형 강좌 수강생 수를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서 자기주도적인 교육 환경이 필요한 이러한 시점에 온라인 강좌, UC 무크라든지 KOCW,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K무크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였고요. 그래서 옆에 도표를 보시면은 매년 미래형 강좌 개발 건수는 SCK 사업을 진행할 때에 대비해서 2배 이상 개발 건수와 수강생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C 무크와 KOCW 강좌 개발 건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매년 개발하던 강좌 건수를 유지하고, 그리고 코로나나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추어서 강좌 수강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만든 조직 중에 하나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들었었고, 여기에 조직과 인력을 도표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한 센터들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19년도에는 저희가 18년도에 플립트러닝을 시작하면서 스마트러닝을 좀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19년도에 혁신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스마트러닝 사업 운영의 내규를 마련하였고요. 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 수업에 대한 운영 규정, 그리고 직업교육 혁신원을 새롭게 개소해서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격 수업과 콘텐츠, 특히 미래형 이런 수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학교에서
혁신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들어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 NCS 기반의 교육 과정에서 역량 기반으로 19년도에 전환을 하였고 CIPP 모형 기반의 교육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미래형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강의 평가의 수를 증대하고 학생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원격 수업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심화과정 등 학사를 다양화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시스템 환경적으로 저희가 혁신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입을 한 시스템과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는 원격교육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미래형 교육환경 LMS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실 LMS는 19년도에 구축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18년도에 시범적으로 작지만 플립트러닝을 몇 개의 교과목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가 19년도에 혁신지원 사업이 들어오면서 전 학과에 LMS를 도입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기반을 마련한 게 19년도고요. 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서 LMS에 줌을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는 플립트러닝 강의실을 각 학과별로 그리고 학과별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21년도에는 이제 LMS와 줌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팀 기반 수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를 도입을 해서 데이터 기반 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뿐만 아니라 지표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학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교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교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LMS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특강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러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수한 콘텐츠들을 개발을 해서 UC, 무크, KOCW 등 공개 강좌의 공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러닝 운영 지원을 위해서 수업 혁신 지원과 교직원 역량 강화를 진행을 해서 각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질 관리를 완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단 20년도하고 21년도를 넘어오면서 원격 교육의 학습자 만족도를 확인해 봤을 때 긍정응답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부정응답은 감소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도입한 시스템들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저희 학교가 원격 수업 우수 사례로 2020년과 2021년에 이렇게 2번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공 수업 말고 그러니까 정규 수업 이외에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정규 과정, 비정규 과정을 경계를 두지 않고 서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원격 교육 학습 전략과 그다음에 원격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규 교과에서 진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비교과를 통해서 원격 수업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서 성과 공유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에 보시면은 18년도에 저희가 도입한 LMS와 20년도, 21년도에 어떻게 강화하고 확산했는지를 아이콘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거기에 나와 있는 화살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현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초연결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은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일방향적인, 단방향적인 학습을 진행했다라고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18년도에 저희가 막 LMS를 도입했을 때가 사실 그 수준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교수자들이 학습 콘텐츠를 개발을 하면 그 개발되는 내용을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2018년도에 구축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여기에 이제 실시간 쌍방향으로 학생과 교수자가 대화할 수 있는 줌을 연동할 수 있는 실시간 수업을 저희가 도입을 하였고 올해는 이게 초연결을 위해서 학습자들 간에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에 팀 기반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알로라고 하는 플랫폼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혁신지원 사업에서는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저희는 앞으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생이라든지 공유, 개방 이런 쪽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산학협력 이런 쪽에도 저희가 구축한 이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의 4차 산업혁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혁신기술교육센터를 2020년도에 개소를 해서 올해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직업교육, 뭐 용접이라든지 기계 가공 이런 공학 쪽의 계열의 학과들이 중심이 되었던 직업교육을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개편을 해서 로봇이라든지 코딩, 그리고 VR, XR, AI, 그리고 3D 프린팅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성과는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의 정성 성과를 보면은 저희 학교에 이제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면서 교수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이라든지 교직원들에게 연수 및 특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격 시스템을 잘 도입을 해서 강의 만족도는 점점 향상을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성과 공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차기 사업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더 공유해서 주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권역별 다른 학교들과 연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그 선도적으로 교육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울산과학대학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역할의 그 성과로 또 원격 수업 우수 사례에 또 좋은 또 성과를 이제 도출한 모습 또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 그 플로어에서 우리 울산과학대학교의 그 우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부단장님, 울산과학대학교의 정말로 뭐 교육 혁신에 대한 어떤 뭐 하나의 어떤 표준 롤 모델을 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예, 발표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래형 강좌 개발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이제 정규 과목에 대한 강좌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비교과도 포함된 강좌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 미래형 강좌는 대학의 전임 교수님, 대학의 교수님들이 강의를 담당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강의를 담당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표로 삼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정규 강좌에 대한 내용만 저희가 성과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9년도에 18년도에 먼저 시범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했을 때와 혁신 지원 사업 시작한 19년도까지는 전임 교수의 정규 수업, 전공 수업에 대해서 이 스마트 미래형 교육 강좌 수를 확보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20년도부터는 이 일을 확장을 해서 전임 교수 이외에 다른 겸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강사 분들에까지 수업을 확대를 해서 그 건수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영남이공대학교 산학영역단장 남기석입니다. 주변의 세평대로 우리 울산과학대학이 굉장히 혁신 지원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울산이라고 하는 위치하고 있는 곳의 특성을 넘어서서 제가 알기로 울산과학대학이 산학협력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고 실제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 혁신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어떤 그 국고지원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산학협력 사례를 만들어내는 여러 학교들이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 뭐 동아방송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방송차를 이용해서 K리그하고 협약을 해서 실제 그 방송을 송출하는 곳에 학생들을 투입해서 현장 실습을 자연스럽게 이끌면서 산학협력도 하면서 학생들의 현장 실습까지 이렇게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자랑하고 싶으신 것, 제일 대표적인 것, 산학협력 사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학협력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운영하기가 되게 힘든 특정 뭐 인재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지원 그리고 저희 공동 장비를 공유하는 뭐 이런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가 지금 뭐 운영을 한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차기에 지금 다음 사업 내년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상황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이슈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구축한 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역 같은 경우에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뭐 기술 지원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구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구축한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개방을 해서 지역 산업이라든지 산업체들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이런 산업체들을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기술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재직자 교육 이런 것들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도입을 해서 더 온라인 시스템의 시스템 구축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대학의 구성원들의 그 변화
그리고 그런 마인드 확산 이러한 것들이 응축돼 가지고서 스마트 러닝 온라인 시스템의 그 고도화를 진행을 하면서 좋은 성과들을 도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울산과학대학교의 김현수 부단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우수성과 사례로 우리 전주 비전대학교의 김수현 부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비전대학에 있는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20분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피곤도 하실 것 같아서요.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전주비전대학에서 3년간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의도했던 목표와 거기에 이제 달성되어지는 성과의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성과 분석을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앞서 양감모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던 성과 포럼에서 한 주제 파트와 그다음 연계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교육 혁신 영역에 있어서 우수 사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타 혁신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도 혁신 지원 사업을 하면서 교육 혁신이나 산학 협력 혁신이나 기타 혁신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발표 내용에서는 산학 협력 혁신에 대해서는 조금 스킵을 하고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고 교육 혁신하고 기타 혁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혁신 성과 지속 가능 방안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포스트 혁신을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발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도 지금 역량 기반 교육 과정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SCK 할 때는 NCS로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역량 모델을 도출을 했는데 그게 지금 2019학년도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보시면 핵심 역량, 비전 역량이라고 해가지고요. 비전 역량이라고 하는 핵심 역량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 모델을 따라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 운영을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안에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평가를 성과 분석을 해봤더니 I하고 S 부분에서만 저희가 역량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과정, 그러니까 교과목이라든지 등등이 운영이 돼서요. I하고 S 부분에 역량 점수가 다른 그러니까 비전 역량 그 모델에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가 역량 모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환류 방안으로 2020년도에 역량 모델을 다시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량 모델을 다시 개발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역량 모델을 개발을 했었냐면 그때 보시면 직무 역량 플러스 핵심 역량. 그래서 저희는 전주비전대학의 그 역량 모델 이름은 직무 역량 플러스 핵심 역량으로 명명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전공하고 비교과가 직무 역량을 달성할 수 있게끔 체계를 잡고 있고요. 핵심 역량 같은 경우에는 교양하고 비교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직무 역량 플러스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모델 역량 모델 체계 안에서 전공, 교양, 비교과가 함께 전체적으로 통으로 연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역량 모델을 통해서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개발을 했었는데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할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CBC 방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컴피턴시를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CBC 방법이든 다쿰 방법이든 교육 과정 개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NCS 같은 경우에는 다쿰 방법으로 진행을 했던 방법이라고 한다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전주비전대학에서는 CBC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CBC 방법을 할 때 역량 모델 맞춤화 방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역량 모델 맞춤화 방법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방법은 포커스 그룹 워크샵이라 그래서요. 고성과자들을 그러니까 학과별로 고성과자들을 불러서요. 1박 2일 정도로 워크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과자들을 불러서 모셔서 거기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성과를 잘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능력, 그다음에 어떤 걸 할 수가 있었었는지에 대한 역량들을 도출을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금 빨간 걸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요. SME 요구 기반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성과자들을 데리고 와서 모셔놓고 역량 CBC 방법으로 도출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 플러스 기존에 저희가 NCS 기반의 교육 과정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NCS 기반하고 그다음에 고성과자들을 불러서 했던 CBC 방법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놓고요. 거기에서 공통된 부분과 차이단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직무 역량 후보군을 도출을 합니다. 그 직무 역량 후보군을 도출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그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최종 직무 역량을 확정 짓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직무 역량 모델 체계를 한번 봐주시면요. 직무 역량하고요. 그 밑에 하위 역량이 있고요. 하위 역량 밑에 구성 요인이 있고요. 그 밑에 행동 지표가 있어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지금 행동 지표까지는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꽤 있으실 텐데 전주비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한 뎁스 조금 더 나아가서요. 행동 기준 척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행동 기준 척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행동 지표에 따라서 이 아이가 나중에 평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점에서 5점 리커트, 그러니까 5점으로 이제 이렇게 점수화 시켜서 행동 기준 척도를 만들었고요. 이 행동 기준 척도를 그 역량 모델을 할 때부터 처음부터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역량 평가라고 하든가 또는 저희는 역량 달성도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역량 달성도를 체크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무 역량 모델을 만들어 놓고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면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요. 각 학과별로 교육 과정 로드맵이 나오는데 그 로드맵 자체는 수준별로 트랙을 만들어서 모듈 기반의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 따라서 그 학기별로 어떤 교과목이라든지 그 교과목 자체를 모듈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준별 트랙 모듈 기반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면요. 저희가 지금 융합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융복합 교과목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모듈화 시켜가지고 또는 트랙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융복합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교과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 학과의 어떤 그 1번 트랙과 그다음에 C 학과의 3번 트랙을 합쳐져서 다른 이제
이렇게 학위를 딸 수 있는, 저희는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학위를 딸 수 있게끔 융복합 교육 과정을 만든다든지 등등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에 대한 성과로서 2021년도에 저희가 지금 드론 융합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은 10명밖에 이제 저희가 모집은 안 하지만 그 10명은 이제 저희 학과 드론 융합학과에 있는 학생이고요. 그 확장지어서 공대라든지 인문사회 계열이라든지 자연 계열에서 드론 융합학과에 맞게끔 트랙별로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짠 거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전공하고 거기에 있는 트랙하고 들으면 마이크로 디그리를 줄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개발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시면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무 역량 모델 자체가 그 행동 지표에서 행동 기준 척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래서 역량 평가에 대한 평가지도요. 행동 지표에 따라서 시험 문제라든지 또는 실기 평가라든지 등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저희가 나중에 이 시스템에서 체킹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 평가 받을 때도 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행동 지표라든지 등등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기간 평가 받을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행동 여기 잠시만 봐주시면. 행동 지표에 따라서 시험지 같은 경우에도 연계성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에 대한 연계성도 있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좀 수월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이렇게 행동 기준 척도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수기로 작성을 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NCS 기반 할 때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도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었는데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는데요. 이 안에서 역량 평가까지 다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이 역량 평가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학생들하고 학과에 피드백이 될 수 있게끔 연동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성과 분석을 하냐면요. 우리 대학에서는 지금 역량 달성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과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역량 달성도가요, 역량 지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량 지수라고 하는 거는 너는 개인별로 학과별로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하는 역량을 달성을 했어. 너는 B 학생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달성을 했어. 그럼 55점이면 70점보다 낮으니까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해라고 하는 역량 지수가 아니고요. 역량 달성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아이들이 와서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습 경험, 그러니까 전공, 교양, 비교과를 제공을 하면 그 아이들이 자신의 어떠한 직무 역량이라든지 또는 자신이 경험하는 학습 경험들을 얼마만큼 했었고 핵심 역량에서 얼마만큼 했었고 그 핵심 역량을 이만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량 달성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역량 지수가 아니라 역량 달성도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편의상 역량 달성도를 100점 기준으로 한다면 직무 역량 달성도를 85점 정도를 만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15%를 핵심 역량 달성도라고 해가지고요. 이 두 가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은 교육과정혁신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정보전산원이라든지 등등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은 취업지원처라든지 학생성공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로 넘어가서 프로그램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을 이제 개발하고 운영을 할 때 기본 백데이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해봤었는데요. 2021년도 1월 달에 이제 20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77.12점 정도 나왔고요. 8월 달에 다시 한번 해봤더니 74.88 정도로 나와서 약간 75점에서 78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왔고, 이 점수 자체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판단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희 대학 차원에서나 학과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이 점수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학 차원에서는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핵심 역량 성취 수준 분석하고요. 직무 역량 달성도 분석,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 같은 경우에는 교양하고 비교과의 피드백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성취 수준이 낮은 핵심 역량 등등이 나오면요. 그거를 함량할 수 있게끔 교양 교육 과정 개발을 할 때, 다음 연도 교양 교육 과정 개발 개편을 할 때 어떤 근거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교과 비정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무 역량 달성도 같은 경우에는요. 학과별로 직무 역량 달성도 하고요. 학과의 취업률 간의 상관성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된 거 가지고 학과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기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 역량 달성도가 낮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과 차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대학에서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학과 차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가 이제 물치과라든지 기계과, 지적통합학과에서 이렇게 그 직무 역량별로 어떻게 이제 분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받으시면 첫 번째 교육 과정 개발에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직무 역량이 지금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데이터 가지고 쭉 연계시켜 가지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게끔 자기 학과에서 고려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이 맞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교수법이라든지 학습법, 이게 좀 다른 평가법, 그러니까 이 방법들이 조금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직무 역량별로 교육 과정 로드맵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학생 차원에서는요,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그림들이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학생의 개인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개인별 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달성도가 낮은 핵심 역량이나 직무 역량을 함량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자기주도 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학교에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성과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각각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혁신 영역 부분에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저희가 또 우수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학생 성공을 기반한 중도 탈락 방지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축을 한번 했더니요, 재학생 만족도가 올라갔고, 그 만족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도 탈락률이 개선이 되고 충원율까지, 취업률까지 개선이 된 걸로 이제 분석이 됐는데요. 물론 이 중도 탈락 방지 체계 하나 가지고만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는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대학에서도 대학 성과 관리 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제가 지금 부센터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별로 어떻게, 그러니까 재학생 만족도라든지 충원율이라든지 중도 탈락률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력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나오면 조금 더 세밀한 데이터가 그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가 이런 학생 성공 기반한 중도 탈락 방지 체계에 따라서 중도 탈락률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저희는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봐주시면요, 교수학습 개발센터라든지 진로심리 상담센터라든지 원격 교육 케어센터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산 지원처나 취업 지원처 그리고 학과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요구하고 지원을 하는 체계입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터치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됐었는데요. 그린 터치라든지 핑크 터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원격 교육으로 인한 결손 방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이 중도 탈락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의 혁신 영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대학에서 어디 나가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특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특허도 출원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특허도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유학생 유치 실적을 보시면 2020년도 11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 대학의 유학생 재학생이 317명으로 되어 있고요. 본과의 재학 중인 사람이 그러니까 학생 수가 241명 그리고 연수생이 76명으로 저희가 지금 훨씬 더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화 프로그램은요, 한번 다시 조금 다 이렇게 상세히 좀 봐주시면. 비전 역량 인증센터에서 배움하고요. 그러니까 자격증 교육이나 인력 양성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즐거움이라든지 진로 및 취업 지원을 통해서 체험이라든지 생활 지원과 멘토 지원을 통해서 도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요. 유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고 특히나 유학생 방지에 관련돼서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특화된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포스터 혁신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해서 크게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그 통합 관리 자체를 통해서요,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융복합 교육 과정을 확대시킬 거고요.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유연 학사 제도도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 경험 기반의 성과 관리 체계를 고도화시켜서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주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가 전주비전대학의 성과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준별 그 트랙 모듈 기반 그 교육과정 운영과 이를 토대로 교과목 설계 및 더 나아가서 그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가 그 유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또한 좀 우리 전주비전대학교의 좀 인상적인 성과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있는데요. 역시 우리 전주비전대학교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응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수현 교수님이야 뭐 이 역량 쪽에서 탁월한 그 재주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 학교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었고, 저번에도 이제 한 번 발표를 비슷하게 들었는데 지금 이제 수준별 모듈을 개발하셨잖아요. 근데 이 수준별 모듈이 NCS 모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은 학과에서 개인별로 따로 개개인이 따로 만든 모듈인지 그것 좀 한번 궁금해서요. 네,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듯이요. 직무 역량을 도출하는 방법이 저희가 이제 CBC 방법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CBC 방법 플러스 그다음에 앞에 NCS 기반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NCS 모듈에 나와 있는 거요. 능력 단위라든지 등등을 두 개를 합쳐서 새롭게 만들어낸 게 저희가 직무 역량이고요. 그 직무 역량에 맞춰서 교과목 도출이라든지 등등을 다시 했습니다. 그럼 이 모듈을 이제 수준별로 개발하셨잖아요. 네. 어저께
그 한국영상대학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트랙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보니까 1, 2, 3단계의 모듈까지 듣고는 기본 모듈을 듣고 트랙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트랙을 듣는 교육과정이었는데 그거와 유사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는 지무 역량별로 트랙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지무 역량이 3개가 있으면 그 지무 역량별로 학기를 구분을 하고 그 학기에서 교과목이라고 하는 모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트랙을 그러니까 아마 학과별로 그러니까 저희하고 학사 제도가 조금 이렇게 다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직무 역량별로 수준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량 기반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차원에서는 이런 성과 분석을 하고 교육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역량 기반으로 우리가 교육한 걸 학생 입장이나 아니면 저희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교육을 시켜서 산업체나 기업에 좋은 인력들을 양성해서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산업체나 학생들이 이 역량 기반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게 학교의 입장과는 약간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문대학에서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특강이라든지 어떤 자문을 해드리면 꼭 그 질문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산업체 현장에서는 또는 어떤 그 산업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대학을 벗어난 지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이게 직무 역량을 가졌는지 뭐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산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은 직무 역량으로만 또는 전공으로만 또는 교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앞서 양가모 교수님께서 유한 학사 제도에 대해서 발표하실 때 저희 대학 사례가 나왔었는데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유한 학사 제도 자체를 보시면 그러니까 전공 플러스 비교과라고 하는 집중 이수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공 직무 역량을 디벨롭 시키기 위한 비교과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비교과 운영을 할 때는 산업체와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체가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뾰족한 대답은 그러니까 어떤 수는 저희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학사 제도를 운영을 해가지고요. 집중 이수제를 이용한 학사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라든지 산업체 요구라든지 등등을 조금 반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답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저희 우수성과 발표 세션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전주비전대학교의 김수영 교수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훌륭한 우수성과 발표에 이해 가지고선 역시 그 질의응답도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3일차 세부 영역별 우수성과 발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